안녕하세요. 안진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하면 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때까지는 어떤 절차가 있을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즉시분리, 학폭전담조사관의 조사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학폭위 조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긴급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 입장에서 긴급조치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긴급조치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긴급조치는 말 그대로 긴급한 조치인데요. 왜 긴급하냐? 바로 학폭위가 열릴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 학생 보호 또는 가해 학생의 선도를 위해서 학폭위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긴급하게 내리는 조치가 바로 긴급조치입니다. 긴급조치라는 용어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정해져 있는 단어이고 그 종류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조치는 누가 내리게 되느냐? 바로 교장 선생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죠. 긴급조치는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점심시간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A양은 가해 학생들이 무서워서 매일 화장실에서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괴롭힘은 단체 채팅방으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A양은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죠. 피해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가해 학생들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안에서 A양의 어머니는 우선 학교폭력 신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피해 학생 부모님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바로 학교에다가 학폭위가 열릴 때까지 피해 학생 긴급 조치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피해 학생이 긴급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피해가 너무 심해서 등교도 못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는 없죠. 그래서 피해 학생 측에서 우선 학교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1호 심리상담,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호 기타 필요한 조치, 이렇게 4개의 조치 중에서 1개 또는 여러 개의 조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피해 학생 입장에서 긴급조치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출결 사항에 있습니다. 만약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간다 또는 가해 학생이 무서워서 학교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결석으로 처리되겠죠. 긴급조치는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요청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내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 학생의 피해가 심각하다면 학교에 요청하는 게 좋겠죠. 또 피해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출석 인정 결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긴급 조치가 있으면 출석 인정으로 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시 앞에 든 예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A양에 대해 따돌림을 하고 또 사이버 폭력을 한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폭위까지 학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아닙니다. 이 경우 교장 선생님이 가해 학생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학교 폭력이 신고돼서 교장 선생님이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2호 접촉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1호 서면 사과, 3호 학교 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이렇게 5가지의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고 재량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때문에 학교에 못 가고 있는 경우, 가해 학생이 긴급조치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를 받으면 피해 학생이 등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경우 피해 학생 및 보호자는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권도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해 학생 긴급조치 중에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좀 특별한 규정이 있죠. 이 2가지 조치는 워낙 무거운 조치다 보니까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두 번째,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세 번째, 학교 폭력을 신고했더니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네 번째,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섯 번째,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네, 이렇게 5가지의 경우에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를 긴급 조치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를 내리기 전에 학교에서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다가 아니죠.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다만 그러한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가해 학생이 출석 정지 싫어요. 이렇게 의견을 말해도 학교에서는 출석 정지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석 정지는 언제까지로 할 수 있느냐? 바로 학폭위 조치 결정 시까지 출석 정지할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성폭력처럼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종종 이렇게 길게 출석 정지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해 학생 긴급 조치를 받았는데 학생이 하기 싫어요. 이렇게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봉사를 내렸는데 하기 싫어요. 이럴 수 있죠. 그러면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서 징계하여야 한다라고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긴급조치에 일단 잘 따르는 게 좋겠죠. 이때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추인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추인은 내용이 어려워서 실무자분들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인의 대상이 되는 긴급조치는 피해 학생 긴급조치는 포함이 되지 않고 가해 학생 긴급조치 중에서 1호, 3호, 5호, 6호, 7호 이렇게 5가지가 대상이 됩니다. 2호 접촉금지는 추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앞에서 봤던 긴급조치는 결국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 교장 선생님이 학폭위 대신에 임시적으로 내리는 조치인 거죠. 즉 임시조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조치를 정식 조치로 바꿔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긴급조치를 정식 조치로 인정해주는 절차, 이게 바로 추인입니다. 그래서 학폭위가 개최되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학교에서 내린 가해 학생 긴급조치를 보고 그래 내릴만 하네, 학교에서 잘 내렸네, 그러면 추인을 하게 됩니다. 추인을 하면 학폭위에서 내린 조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가해 학생 긴급조치로 출석 정지 5일을 내렸는데 학폭위에서 추인을 하게 되면 학폭위가 출석 정지 5일을 내린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폭위에서 출석 정지를 내리기에는 사안이 좀 경미한데 그렇게 생각이 되면 추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출석 정지는 높고 사회봉사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출석 정지를 추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출석 정지 5일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학폭위에서 출석 정지 5일은 좀 길고 3일이 적당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출석 정지 일부에 대해서만 추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출석 정지 3일에 대해서만 추인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추인하지 않겠다. 이러면 결국 학폭위에서 출석 정지 3일을 내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추인하지 않은 이틀은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으로 학교에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이루어지는 긴급조치와 추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모두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그리고 적절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결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답글이나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